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단순히 한 국가의 외교 전략을 넘어 국제 질서의 균형을 다시 쓰는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일방적인 관세 압박과 천문학적인 투자 요구를 밀어붙였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며 경제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겉으로 보기엔 외교적 모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경제 분석과 냉정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핵심 산업에 대해 동맹국의 투자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압박 의람력이 아닌 종속으로 인식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단기적인 압박은 피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 자율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독립성이다. 이 한마디가 한국의 입장을 가장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 결정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강경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 종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투자 대신 자국 내 산업 육성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배터리, 철강,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자리 프로젝트가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내실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물가가 급등하고 수입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 20%를 넘던 미국의 수입 증가율은 관세 조치 이후 2%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권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제조국의 수출량은 미국 수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 시장은 더 이상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고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독립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이야말로 미국의 단기적 압박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본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재정 안정성에 대한 고려였습니다. 3,500억 달러, 하나로 약 47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 예산의 균형을 뒤흔드는 수준의 부담이었습니다. 그 돈이 미국 내 인프라와 공장 건설에 쓰인다면 한국 경제는 단기간의 자본 유출과 성장 둔화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모두 겪으며 외부 자본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만큼은 어떤 유혹이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인도 언론은 한국의 대응을 21세기 경제독립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인도 최대 일간지 데칸 헤럴드는 한국이 보여준 냉철한 자주 노선은 신흥국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역시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을 받아왔지만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타협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인도 내부에서도 한국처럼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결정이 단지 자국의 이익을 넘어 세계 경제 구조에 새로운 철학을 제시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자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는 연이어 한국과의 경제전쟁이 미국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같은 핵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단절되자 미국 기업들은 공급망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GM, 버드, 테슬라 등의 부품 조달 지연이 이어졌고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결국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 스스로를 오가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독립성과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독점적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술력, 자립,
네트워크,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새로운 시대의 핵심 자산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결단은 단순히 관세 갈등의 대응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 패권의 축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지키겠다며 관세 장벽을 높였지만 그 여파는 오히려 자국 경제를 옥죄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흐름을 예리하게 읽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미국의 수입 증가율은 2% 미만으로 추락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8.5%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품목의 대체 시장이 빠르게 확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의 배경에는 한국 기업들의 민첩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인도, 베트남,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다극적 수출 루트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대체하는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같은 전략 전환은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포스트 미국 시대를 대비한 공급망 재편을 조용히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되었을 때 한국은 이미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3,500억 달러의 투자 조건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규모는 단순한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 국가재정과 기술 자립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요구였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해당 투자를 의무적 상호협력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고용 창출과 산업보조금을 위한 일방적 흡수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경제를 넘어 기술 종속을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응은 외교적 긴장으로 비쳤지만 국제사회는 점차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산업국들도 유사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는 한국이 대신 싸워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주요 경제지들은 한국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미국의 관세 독주가 일정 부분 제동이 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선택이 단순한 자국 방어가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의 균형 회복을 위한 간접적인 기여로 해석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했는지 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좋은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압박의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인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며 배터리 반도체 조선 컴퓨터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를 기술 강탈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외교 관계자는 트럼프의 발언은 동맹의 언어가 아니라 거래의 언어였다고 일갈했습니다. 한국이 피땀으로 쌓아온 기술력은 국가의 자존심이자 미래의 생존 기반이었기에 이를 내주는 것은 곧 자주권의 포기와 다름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점에서 인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도 언론들은 한국은 미국에 맞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낸 나라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데칸 헤럴드와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한국의 냉철한 결단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을 무너뜨렸다고 평했습니다. 인도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한국처럼 미국의 압박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결정은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라 신흥국 전체의 자존심 문제로 확대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변화는 미국 내부에도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거절이 글로벌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고 보도하며 미국의 경제 외교 전략이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 유럽, 인도와의 무역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계 무역의 다극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정책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미국의 수입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회복은커녕 생산비 상승과 공급망 혼란으로 오히려 침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기술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그리고 전략적 무역 다변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경제 체질이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이는 한미 간의 갈등을 넘어 한국이 스스로를 경제 강국으로 재정의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단호했지만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계산된 논리였고 단기적 손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택한 냉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조국으로 불리던 한국은 이제 전략과 원칙으로 움직이는 경제 주권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흔들어도 한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새로운 서막이었습니다. 한국의 강경한 결정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의 반응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인구 1위 국가이자 미국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늘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온 나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에 대해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기술 이전을 압박하자 인도 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끝내 미국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인도 사회에 강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인도 언론에서 연일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고 SNS에서는 이제 우리는 한국처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인도의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데칸 헤럴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상대로 경제적 협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결단이 아니라 한 나라가 자존심을 지켜내는 외교적 승리다. 인도 언론들은 한국의 외교 방식을 21세기형 실용 애국주의라고 평가하며 신흥국들에게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야당 정치인들조차 우리도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식 자주외교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인도뿐 아니라 캐나다,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호주 등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는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가 점차 균열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라면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독자적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선택은 이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압박이 오히려 동맹국들의 자주 선언을 이끌어낸 셈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긴장도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폴란드 영공에서 러시아 드론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미국은 즉시 이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관련성을 부인하며 서방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습니다. 유럽 언론은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새로운 다극 체제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를 잇는 중추적 위치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자립과 기술력은 단순한 제조 강국의 수준을 넘어 국제 질서 속에서 독립된 전략적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바로 500억 달러 투자 거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결단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인도는 물론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냉철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공격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수출을 700%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내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은 1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전자제품과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이 미국 대신 한국 제품을 이 같은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큰 당혹감을 안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기술을 나눠야 한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 기술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려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술이 곧 국력이다. 그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단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며 한국의 기술주권 선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행보는 국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영국 BBC, 독일 슈피겔, 프랑스 르몽드는 일제히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권의 중심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군사력, 외교력은 이제 단순한 지역 강국의 수준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던 동맹국이었지만 이제 한국은 미국의 승인이 아닌 협상을 요구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질서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독립국가의 선언이었습니다. 한편 인도 언론은 다시 한번 한국을 찬양했습니다. 인도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모욕을 받았지만 한국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다. 그것이 바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였다. 이 기사는 인도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SNS에서는 한국 배우기 코리아 모델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국제적 가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며 작지만 강한 나라가 보여줄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존심, 기술, 그리고 냉철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태도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정치 지형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습니다. 특히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판을 바꾸는 전략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를 거부한 사건은 국제관계에서 한국식 현실주의 외교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락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종속과 재정 불균형이라는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은 더욱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은 동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쏟아냈을 때 한국 정부는 우리는 동맹국이지만 결코 종속국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 화제가 되었고 유럽 주요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이제 미국의 그늘이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적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과거 동맹국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논리, 안보를 빌미로 한 경제 압박은 더 이상 한국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하듯 더욱 강경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관세 인상, 기술 교류 제한, 그리고 비자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국 기술자 수백 명이 단속 과정에서 체포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속된 기술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외교부 차관이 직접 미국으로 향했고 귀국 비행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행동이 아니라 자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떤 초강대국이라도 상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결단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정치권을 넘어 산업계에서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설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언론은 한국이 외교전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승리는 경제적 계산을 넘어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인도 사회 역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지식인들과 언론은 한국은 우리에게 없는 용기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과거 미국과의 갈등에서 여러 차례 타협을 택했지만 그때마다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사례를 본 인도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처럼 하겠다는 구호가 인도 정치권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아시아의 권력 구도가 서서히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에 맞선 것이 아니라 신흥국 전체의 정신적 리더로 부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불합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맞서는 선별적 자율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 인도, 동남아 등과의 교역을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다변화 전략은 한국이 어느 한 축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축으로 서기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유럽 주요 외교 관계자들은 한국이 보여준 행보는 21세기형 중견국 외교의 완성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약화되고 아시아와 유럽이 주도하는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날로 커졌습니다. 기술, 경제, 외교 모두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균형의 중심으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던 국가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끄는 주체로 변화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았고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줄 아는 현명한 동맹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원칙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독립된 강국이었습니다.